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할 부분은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장애 감별 진단인데 지난 시간에 개략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이 부분 정신분열증과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죠. 그러한 접근을 통해 면접자는 자신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내담자의 심리 내적 생활과 내담자와 치료자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외부 현실 사이에서 경계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첫째,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확증하기 위해 분리된 증상을 고전적이고 기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나 둘째, 내담자가 이러한 경험의 현실 검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내담자의 심리 내적 경험을 공감하려는 정신분석적 노력과는 상반된다.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이상하게 정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내담자에게 지적하고 그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경계선 내담자는 이러한 불일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면접자의 질문이 갖는 현실적 함의를 확인하고 그러한 점에서 더욱 현실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똑같은 불일치에 직면한 정신분열증 내담자는 치료자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것을 공격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정동과 사고 내용 간의 불일치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경계선 내담자의 경우 현실 검증을 증가시키지만 정신분열증 내담자의 경우 오히려 현실 검증을 감소시킨다. 동일한 접근이 부적절한 몸짓, 즉 시민성 틱이나 상동증을 나타내는 행동 표현에 초점을 둘 때 혹은 관련된 다른 사고 내용, 정동, 행동과 심각하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특정한 내용에 초점을 둘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종종 정동, 사고 내용, 행동 사이에 여러 가지 불일치가 존재한다.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대인관계라는 전체적 정서적 상황은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긴급성과 우세성의 측면에서 이들 요소 중 어떤 것부터 살펴보아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직면시키는 접근을 통해서 현실 검증이 모든 영역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 두 번째 계열의 탐색은 원시적 방어 기제와 전이에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둘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내담자가 한편으로 철학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매우 관심을 가진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당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면 부인을 해석할 수 있다. 부인. 자신의 당면한 생활 상황으로부터 관심의 해리를 부인이라고 했고요. 그 부인을 해석할 수 있다. 만일 내담자가 공격성을 대량으로 투사하면서 면접자를 가학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전이 속에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잠정적 해석이 공식화될 수 있다. 역시 경계선 내담자는 그러한 해석에 대해 현실 검증과 일반적인 자아 기능의 향상으로 반응하지만 정신분열증 내담자는 퇴행하는 경향과 함께 그런 해석에 대해 자기 경계를 위협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침입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종종 면접자는 그러한 퇴행이 자기의 해석 노력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단지 진단적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접근이 내담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유발한다면 심리치료자는 진단적 결론을 내린 다음에 정신병적 왜곡과 치료자의 개입 사이의 관계를 명료화함으로써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 진단을 하는 심리치료자는 진단을 내리는 데에 충분할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요구와 내담자를 과도한 불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충분히 공감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사고 내용, 정동,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대인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현실 검증의 존재 혹은 부재를 명료화할 수 있게 해준다. 원시적 방어 기제의 해석은 특히 그러한 방어 기제가 전이 상황으로 들어올 때 현실 검증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한 탐색을 강화시켜준다. 어떤 한 영역에서 현실 검증의 상실은 정신병적 기능을 가리킨다. 현실 검증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제한되고 한정된 것이며 내담자 치료자 관계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 현실에 자신을 충분히 동일시할 수 있는 내담자 능력의 존재 혹은 부재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식화는 현실 검증에는 연속선이 없으며 현실 검증의 존재로부터 부재에 이르는 점진적 변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 구조와 정신병 상태에서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이는 경계선 및 정신병 상태의 자기상과 대상상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관련된 역량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한 역량은 다시 지각과 황상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 외부 기원에 대한 지각과 심리내적 지각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 현실의 사회적 기준과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을 가진 분과 경계선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간에 어떻게 구별을 해낼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정신분열증을 가지신 분인지 아니면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인지를 구별해내는 진단 과정에서 행동과 어떤 정동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어떤 현실적인 것이 왜곡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에 이걸 해석적으로 접근해보는 이런 진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인 경우에는 해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 현실 검증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아가 강화되는 자아의 기능이 향상되는 이런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에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 검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과 자기 간의 경계가 무너져서 정신분열증 환자를 해석했을 경우에는 이 치료 내담자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어떤 현실 검증 자체가 오히려 더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석을 했을 때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은 현실 검증 능력이 늘어나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인 경우에는 현실 검증이 오히려 약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임상에서는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 과정 속에서 전이 속에서 현실 검증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치료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치료실 밖에서는 현실 검증 능력이 훼손되지 않고 잘 기능을 하는데 치료 속에서 전이가 활성화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이 정신병이 생긴다고 하는 건 현실 검증이 여기서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양만 봐가지고는 분열증 환자도 현실 검증이 약화되고 이분들도 현실 검증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둘을 명확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대신에 오히려 그 부분은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실 내에서만 현실 검증이 무너지는 경우가 경계선 인격 구조고 외부 현실 자체에서 이미 현실 검증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그러니까 정신병과 전이 정신병을 구별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컴버그 입장에서는 해석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론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어떤 경우는 현실에 맞지 않은 좀 지나치게 명백하게 둘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초기에는 명백하지 않겠죠. 정신분열증을 가진 분들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고 그래서 보통 통원 치료나 어디 개인 프라이빗 오피스에 올 정도니까 지금 당장에 액티브하게 사이코시스가 일어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잘 관찰해 보면 외부 현실 검증이 어떤 딜루저널한 부분이나 사고가 깨어져 있는 모습 그 현실 검증이 와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쩌면 자극이 심한 경우에는 전이 속에서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도 현실 검증이 무너진다는 점을 그래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꼭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 현실 검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모순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컨버그가 지금 자기가 관찰한 얘기가 전이 정신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이 정신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경계선 인격 구조인데 이때는 이분들이 현실 검증을 놓쳐버리니까 현실 검증이 약화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컨버그 얘기는 처음 인터뷰 과정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확실하게 현실 검증이 나빠지는 분은 정신분열증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현실 검증을 능력이 늘어나는 사람은 경계선 인격 구조라고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명료하게 그 기준만 가지고 분류해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분은 병원 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진단을 처음에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지만 보통 프라이빗 세팅에서 이분들을 볼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아가면서 이분이 정신병적 측면을 우세하게 드러내는지 아니면 경계선 인격 구조인지가 점차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컨버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분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게 이분이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분이거나 사이코시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거나 어느 쪽이나 치료 기법이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에게 지나친 자극이 가지 않고 이분의 상황에 맞게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극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분들이 자기 얘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분이 어느 심리 상태에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분이 정신증적 레벨인지 아니면 경계선적 인격구조 레벨인지가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예들이 많은데 컨버그 입장에서는 병원 세팅 중심이니까 초기 진단 과정에서 이걸 빨리 구별해 내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